예, 1년 번호 151 수리편 제4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은 아주 짧습니다. 자지연거에 신신여야 하시며 요요여야 하시더라. 子之厌居，深深如也，夭夭如也。 공자 평소 모습을 보고 이제 제자가 기록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 평소에 어떻게 사시나라고 봤어요. 그런데 공자의 평소 일상생활 삶은 모습이 신신하시며 얼굴빛이 요요하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거 먼저 연거 편안히 살다 그냥 편안한 그냥 있어요. 쉽게 뭐 다른 일 없이 혼자 이제 사사롭게 자기 공간에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냥 이렇게 그 편하게 사는 이런 걸 갖다 연거라 그럽니다. 연거에 신신여야하며 신신여 요요여 이건 그 당시에 이제 표현법입니다. 신신여는 신은 뭐 사실은 신자는 이 전기전자인데 원래는 이게 전기전자입니다. 하늘에 이 번갯불 전자. 근데 이제 변해서 이제 신자가 됐고 그 위에다 이제 이게 변해서 옛날은 이 번갯불을 이렇게 이제 그렸거든요. 번갯불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전자가 됐죠. 전기할 때 전자, 그죠? 그래서 중국에 이런데 전기선 지나가는데 표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전기 지나가는 선이 들어있다는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변해서 신자로 발음이 변하면서 신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신신은 보세요. 신신여여라. 편안하다 이런 뜻인데 그럼 말이 신신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이 있는데 무슨 글자를 쓸까 해서 이 글자를 갖다 썼습니다. 썼는데 연관성이 있나? 이게 당연히 있겠죠. 왜? 이 신자는 변한다기보다 이제 그때 말 중에 신 그러면 쭉 펴다. 이 신자 쭉 펴는 거거든요. 펼선자지, 그죠? 굴신작용할 때. 근데 이 신자로 돼 있어도 되죠. 그러면 편안하게 뭐 다리도 쭉 펴고 손도 쭉 펴고 편안히 있다는 뜻도 함께 들어있죠. 근데 첩자로 첩자 글자를 2개 쓰거나 그 말을 똑같이 2번 하거나 해서 그것다 여자 같이 붙였습니다. 여자를 붙이면 되게 부사어를 만든 방법으로 여나 연자를 많이 씁니다. 그럴 연자. 그럼 신신여냐 하시더라도 되고 신신여야 하시도 되겠죠. 그럼 부사를 여자는 뭐 같다라기보다 그냥 부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모습으로 그냥 쭉 펴고 허리도 펴고 가슴도 펴고 이렇게 다리도 펴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고 요요여라 요요. 시경에도 많이 쓰입니다. 요요란 말은 아리따운 모습이거든요. 원래는 아리따운 모습. 그러면 얼굴빛도 편안하다. 얼굴도 편안하고 아름답다. 그 선생님 모습 표정을 봤더니 얼굴빛이 편안해요. 그래서 요요도 역시 금방 말씀대로 그 첩자 첩어로 써서 그렇게 부사로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보면은 그 신신은 허리를 펴고 앉는 것, 요요는 두지곡이라 했어요.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하여튼 머리를 편안히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공자의 평소 한가할 때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사진을 찍듯이 우리 선생님 참 저렇게 평소에 아무 일 없으실 땐 저렇게 지내시는구나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 여기 자지 연구할 때 연자 원래 글자 의미가 뭐죠? 그렇죠. 이 연자는 보세요. 제비연자거든요. 이게 제비연자 아시죠? 연나라 할 때 연자, 제비연자. 일단 이제 이렇게 4개를 찍었죠. 원래 제비연자는 4개 대신 여기다 세조자를 하나 더 씁니다. 이게 정식 제비연자예요. 정식 제비연자. 제비는 한 글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제비 을자. 제비연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연자가 이제 제비라는 뜻은 뭐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연자가 필요한 말이 많이 있었어요. 연거. 그럼
그냥 이 연거 연자는 뭘 쓸까 편안하게 있다는 뜻인데, 근데 제비와 관계없이 이 글자를 갖다 쓴 거고, 또 연회, 그럴 때 연회를 열다 그러면 이 연자 쓰죠. 잔치연자, 그죠? 잔치연자를 쓰잖아요, 그죠? 잔치연자 대신에 또 이 글자를 갖다 썼어요. 연 갖다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가차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의미 같은 것은 많이 갖다 썼다. 그래서 꼭 제비라는 뜻으로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 상황에 따라서 특히 연거 같은 경우는 아주 편안한 모습이에요. 무슨 뭐 제비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 사용법이 이렇게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한자 공부하는 맛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이 불편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연산 자우간 편안하다는 뜻, 제비라는 뜻, 그다음에 연회라는 뜻, 뭐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로 또 나라 이름 연나라, 옛날 북경을 중심으로 연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북경을 뒤에는 다시 연경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그래서 연자는 그런 식으로 글자 관계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예. 여기 신신이하고 요요여에서 여자는 부사 전미사처럼 봐도 되나요? 그렇죠, 부사 전미사죠. 근데 이 글자 대신 이제 신신여야라 이런 써는 뭐 관계 없습니다. 신신여냐라. 향당편에 보면 향당편에 보면 이런 게 엄청납니다. 공자의 평소 모습을 어떻게 쓰려고 그러니까 뭐 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신신여냐라, 신신여야라, 또 요요여냐라, 요요여야라 해서 이제 그 모습을 적었는데, 그 모습은 그 상황과 거기에 맞춰서 어떤 모습이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그 상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자나 여자가 글자 자체가 원래 뭐 편안한 모습이나 즐거워하는 모습 이런 의미가 있는 글자예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음만 갖다 쓴 거죠. 특히 요자를 보세요. 요자는 이게 무슨 요자예요? 일찍 죽을 요자입니다. 이게 일찍 죽을 요자예요, 그죠? 일찍 죽을 요자예요. 근데 일찍 죽을 요자가 어떻게 요요한 게 어떻게 이런 뜻이 되겠냐? 근데 발음으로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얼굴이 야오야오하구나. 그냥 이렇게 야오야오하구나 해서, 그럼 야오를 뭘 갖다 쓸까? 요 글자를 썼다. 이건 일찍 죽을 요자인데 더 나가서 이 글자를 나중에 요요자도 같이 쓰지요. 아름답다, 아리답다 할 때 요자 또 같이 써요. 그래서 중국의 글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건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 중국 사람들이요, 고대 특히 문자는 글자 수가 우선 적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한자를 다 알고 있었다, 천하에 있는 한자를 다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글자를 그냥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건 뭐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뻘뻘 기다 이렇게 기는 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쌍성연면어로 포복 그러죠. 포복을 쓰는 게 뭐 숫자도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청나라 때 유명한 장대훈, 장따시라는 사람이 십가제 양신록에 요걸 가지고 한참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뤄봤더니 옛날 사람들 포복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아무 글자만 있으면 막 갖다 썼구나. 쓰는데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미 순경음과 그다음 중순음, 비읍과 F 발음이지, F 발음이 그땐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막 갖다 썼구나 해서 고무 순경 음설, 옛날에는 순경이 없었다는 논리를 캐내는데 가장 중요한 그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쉽게 하면 옛날엔 말은 있고 글자가 없을 때 대강 자기가 알고 있는 글자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경우가 엄청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신신이나 요요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이 있는데 역시 그 당시에 말을 문자로 적는 과정에서 생긴. 그렇죠. 모든 고전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 때문에 여기 이 글자가 아닌데 이 글자 쓰면 더 정확할 때 이 글자 안 썼을까 했을 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글자를 우선 갖다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후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는데. 그게 후대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뭐 중국의 고대,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고대 그 기록 방법은 지금처럼 그렇게 과학적이고 문명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갖다 막 써놓고 만 겁니다. 특히 중국은
위에서 아래로 썼죠. 그럼 띄어쓰기 안 했죠. 그다음에 뭐 페이지나 뭐 이런 것도 없죠. 심지어 어떤 건 제목도 없죠. 뭐 그 어떤 건 주간에도 써져 주간에도 틀립니다. 앞뒤 순서가 그 착간이라고 하는데 착간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기록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